JBC 뉴스 7월 10일 방송합니다. 자, 지금 아침에 제가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박원순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해가지고 북악산 삼성각 그 인근에서 시신이 발견됐다라는 속보를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신은 서울대 병원 안치되어 있고, 지금 현재 서울대 병원에는요 정치권 인사들뿐만 아니라 그 지지자들이 대성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의 극단적 선택을요 5일장을 치르기로 했답니다. 5일장.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5일장을 치른다는 얘기를 듣고요, 첫째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박원순 시장이 영웅입니까? 서울시가 불나가지고 화재 속에서 사람을 구하기 들어가지고 거기서 죽었습니까? 아니면 정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일을 하다가 쓰러져 죽었습니까? 아니면 박원순 시장이 뭐 다른 교통 정리를 하다가 차에 치여 죽었습니까? 뭡니까?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 5일장을 치른다. 이 국민 세금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형식적 5일장 이제 장례를 보통 치르면요 3일장, 4일장, 5일장을 치릅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5일장 같은 경우는 뭐 회사장, 사회장, 그다음 단체장, 국가장 이렇게 치르는데요.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를 들어 박원순 시장이 이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지 않고 지금 미투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그 죄책감에 의해가지고 자살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문재인 이 좌파 정권이 본인 일하는데 브레이크 걸어가지고 죽었습니까? 아니면 서울시장 지금 현재 앞으로 대선을 꿈꾸고 있는데 대선에서 불리하니까 목숨을 끊었습니까? 아니면 그 가족들하고 어떤 불화 때문에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겉으로 드러난 거는 서울시 여비서를 성추행을 했고, 그 성추행 해가지고 그 비서가 지난 8일 날 고소를 했고, 고소인 조사를 받았고, 그 관련해가지고 박원순이가 그 여비서에게 보냈던 사진, 텔레그램으로 보냈던 사진 등등 여러 가지 증거 정황들이 다 확인됐고, 그래서 어제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뭐 사실 그렇게 살아본들 쪽팔릴 거니까 극단적 선택을 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럼 많은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 사람들요 정말 정무적 판단을 못합니다. 공과 사를 구분해야 됩니다. 제 같으면 그렇게 된다면요 제 스스로도 5일장 못 치릅니다. 쪽팔려가지고 빨리 장례 치르고 빨리 끝내버리려고 그러겠죠. 사람 심리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뭐가 박원순 시장이 대단한 영웅입니다. 영웅입니까? 왜 서울시 이 시민들 돈으로 그렇게 장례를 5일 동안 치르고요. 그 돈 다 어디서 납니까? 물론 저는 전제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조용히 가족장을 치르겠다. 가족들이 우리 아버지 5일장 치르겠습니다. 10일장 치르겠습니다. 한 달장 치르겠습니다. 1년 동안 뭐 시신 모셔놓고 영구 썩지 않게끔 해가지고 하든 말든 저는 상관은 없어요.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비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제 서울 시민이거든요. 제 세금으로 장례 치르는 거 아닙니까? 왜 그 판단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서울시 지금 현재 코로나 인해 가지고요 장례식장, 박원순 스스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장례식장 교회, 단체, 모임 자제, 만약에 행정처분 내리겠다. 그래서 요새 장례식장하고요 결혼식장 같은 데는 텅텅 비었습니다. 못 갑니다. 그런데 왜 박원순 시장은 특별하게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서울 광장 앞에 거기 서울시청 옆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분향을 받겠다고 하고 일반 시민들 받겠다고 이 정신 나간 짓거리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요? 장례에서조차도 이런 내로남불이 나와야 됩니까? 저는 박원순 시장의 자살에 대해서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죽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과 세상을 판단하는 합리의 선택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아니 좋습니다. 아니면 좋다. 분양 설치할 수 있죠. 코로나19라도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대병원에 미어 터지고 있습니다. 그럼 서울대병원이 박원순 시장만 거기 안치되어 있습니까? 다른 분들은 없습니까? 다른 분들은 서울대병원에 진찰받으러 오는 분들 없습니까? 장례식장에 일일이 지금 열 체크하고 있습니까? 제가 좀 이따 가봐야 되겠네요. 자신들이 그렇게 하면요, 뭐 코로나도 괜찮습니까? 그러면 박원순 시장에게 그 성추행을 당했던 그 빚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화풀이를 그 빚에게 가는 겁니까? 사회가요, 상식이 없어요. 이런 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자꾸 흔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요,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이것은 박원순 시장을 2번, 3번 죽이는 겁니다. 저는 박원순 시장을요, 사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야, 오히려 그들의 그런 작태로 인해가지고 박 시장에 대한 어떤 좋지 않는 감정까지도 생기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요,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당신들은 마음대로 하세요. 5일장을 치르든 10일장을 치르든. 박원순 시장이 떳떳하게 작고했다 그러면요, 정 5일장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아니잖아요. 아닌 건 아닌데 왜들 그렇게 정신 못 차립니까? 왜? 참 정말 깝깝합니다. 어제 JBC 뉴스 속보 박원순 시장이 실종됐다, 이 속보를 대한민국에 수백 개 언론사 있는데요, 있으면 뭐합니까? 제가 이제 어떤 YTN이 그걸 딱 단독 보도하는 순간 저도 아차 해가지고 바로 보도를 하고, JBC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요, 커뮤니티에 속속 거기에 관련된 기사 속보 다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아마 제일 빨리 속보를 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제 저녁에 이제 11시에 방송하고 또 새벽 1시에 방송하고요, 2차례 방송을 했습니다. 이게 숙명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게요. 저는 누구 죽은 어떤 이런 방송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자살 있는 이런 것들은요, 이 자살 이 자체는요, 죄악입니다. 죄악. 이건요. 그러면 미투 그 희생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은 누구한테 하소연합니까? 그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죽으면 그만이지. 그 사람은 누구한테 죄를 값을 물어야 됩니까? 미투 그 사건 관련해가지고 공소권 없애가지고 이미 이제 끝났는데요, 어제부로.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죽으면 그만입니까? 죽으면 그만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대몫을 박아놓고 그 인생을 대몫을 만드는 그건 자살을, 그런 죽이는 거 아닙니까? 본인의 목매가 죽으면 그만입니까? 사회적 파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참 인생 더러워요. 우리가 죽을 때 잘 죽어야 되는데요, 그렇잖아요. 박원순 시장 시신은, 목매가 있는 시신은요, 개가 발견했답니다. 개가 목맸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이게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정상적인 이 구조라 그러면요, 가족장으로 치릅니다. 가족장으로. 서울특별시장장으로 하지 말고 가족장으로 합니다.
박 시장의 사망으로 성추행 의혹은 수사도 하지 못한 게 종결됐지만 그렇다고 그게 떳떳한 죽음으로였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 성추행 의혹으로 자살의 이런 유력 정치인 5.1장을 국민이 지켜봐야 하는가. 방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5일 동안 그런 거 지켜봐야 되겠습니까? 5일 동안 매 언론에서 오늘 누가 왔니? 누가 조문했니? 어떻니? 이제 조만간 이제 문재인도 조문회로 갈 거겠죠. 다 가겠죠. 죄와 벌. 지금 죄는 뭡니까? 박원순 시장의 죄는요. 단편적으로 드러난 그 자체만으로는 미투에 연루되어 있고 성추행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그러면 벌은 뭡니까? 그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벌을 왜 박원순 스스로가 지가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국민들은 그런 사람을 지난 시절에 그 사람이 시민운동가로서 서울시장으로서 또 대통령 후보로서 사회적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5.1장을 치러주는 겁니까? 그것도 국민 세금으로요? 이거 똘똘한 국민들이 있다 그러면요.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감입니다. 이거. 누가 5.1장 치르고 6.1장 치르고 7.1장 치르고 8.1장 치르든 1년장 치르든 누가 간섭합니까? 가족장으로 치른다 그러면. 왜 여기에 시민들을 개입시킵니까? 속된 말로 지금 현재 인터넷에는 또 시체팔이 아니었더니 또 파리라고 또 놉니다. 박원순 시장이 자살을 또 미화시킵니까? 미화시켜가지고 이것을 또 대한민국의 어떤 좌파적인 하나의 또 영웅담으로 만듭니까? 뭐예요?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언제 맨날 그런 저주 속에서 같이 살아야 됩니까? 각 공공기관은 기관별로 장례 의전 절차가 있어 그에 따를 것이다 라면서 지금까지 서울특별시장이 거행된 적은 없었다. 그래서 서울시장장으로 치르겠다. 이거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5.1장 치른다. 열심히 치르세요. 열심히. 서울특별시장이 재직이 사망한 것이 처음이다. 서울특별시장이 재직시 자살한 게 처음이다고 이 양반은. 이런 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이 시기에 세금으로 코로나 확산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서울시 특별장례로 시민들의 어떤 그걸 해야 되냐라는 그 역시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이 청와대 게시판에 이 중간 올렸던 이 두 분들요. 저는 국민적 정신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대한민국이 썩지 않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성추행 혐의를 고소를 당하고 그리고 죽음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고소 사건과 연관돼 있다라는 것이 누구나 가능한 추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북악산 일대를 걸다가요. 가해동 서울시장 공간으로 와서 택시를 타고 와룡공원으로 왔다가 와룡공원에서 제 추정 건데요. 와룡공원에서 내리막길로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다시 오르막길 반대편으로 올라가 가지고 삼청터널 그 위에 숙정문 쪽으로 향한 것 같아요. 근데 숙정문 거기에 들어가는 거는 지금 현재 군사보호시설지역이라 가지고 금지되어 있습니다. 삼청각 옛날에 72년도 이우락이하고 북한 누구하고 같이 거기서 비밀 회동했던 장소 아닙니까? 삼청각. 그 삼청각 옆에 보면 또 성북 면옥이라든지 빵집도 있습니다. 성북 빵공장 거기도 있고요. 그 건너편으로는 이제 대사관저가 있고 아마 그쪽 주변을 걸어 올라간 것 같아요. 그 걸어 올라 보면 거기는 성북동 지역은 전체 다 CCTV가 다 돼 있습니다.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 삼청동 쭉 올라가는데 언론을 보니까 몇 킬로, 2.8km 이러는데요. 2.8km 아닙니다. 알고 하세요. 와룡공원에서 내려와가지고 올라가면요. 1km도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한 800m 정도? 800m 정도. 이 동네 왜 배회한 거예요, 배회. 그 순간 배회하는 과정에 있어서 박 시장이 얼마만큼 많은 고뇌를 했겠습니까? 만약 이 문제가 터졌을 경우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소위 문재인 좌파 정권의 어떤 도덕성까지 다 치명타를 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안희정 사건, 성폭행 사건과 또 오거돈 사건, 그거 다 부산시장 또 사임하고, 또 저렇게 된다 그러면 박원순이도 서울시장 사임할 것이고, 자, 그렇게 되면 또 조사를 받을 것이고, 조사를 받고 나서 또 언론에 시달릴 것이고, 그러면 이 정권에서 얼마만큼 많은 부담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면서 박원순 시장은 자살로 해가지고 이 정권의 부담도 덜어주고 또 자기 스스로의 또 영웅담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미투 사건에 대한 어떤 그런 이 고소고발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희식시켜주는 그 선택을 한 거 아닙니까? 좌파들 자살 잘해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그동안 본인에게 가해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비판적 우려를 긍정적으로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0년 전 박원순 시장이 낸 유언장 책을 보면요. 장례 조용히 치러달라. 지금 장례 조용히 치러줄 수 있습니까? 조용히 안 돼요. 그때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 때 자기가 책 낸 겁니다. 부엄도 내지 마라 그랬어요. 지금 부엄 전 세계 아이고 축하합니다. 전 세계 언론 매체에서 박원순 죽었다고 다 부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안구와 장기를 생명 나눔 실천에 기부했다고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안구와 또 박원순 시장의 장기를 이번에 기부할 것인지 알 것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박 시장의 유언을 충실히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5일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좋다. 오케이. 그 정도까지는 제가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요. 지금 감히 지금 박원순 시장이 자기 유언장대로 소위 자기가 자기 어떤 그 안구와 장기를 기증하겠다. 생명 나눔 실천에 기부하겠다. 그분들에게 내 몸을 맡겨달라. 맡겨줄 것 같습니까? 한번 두고 봅시다. 장례에서도 장례 남불이 놀지. 한번 봅시다. 그리고 화장을 해서 내 부모님이 계신 산소 옆에 나를 뿌려달라 했습니다. 화장해서 뿌려질지 안 질지 한번 두고 봅시다. 이거 두고 봐야 됩니다. 이 박 시장 관련해가지고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해가지고 이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닿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 시장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신고한 피해자가 누구보다 다 충격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민 세금으로 성대하게 장례를 치르는 게 이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미통당이라든지 정치권에서 한 번은 제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기 못해요. 안 해요. 왜? 이게 계열연대가 잘못 제기했을 경우에는요. 융단 폭격을 받기 때문에. JBC는 할 말을 합니다. JBC는요. JBC 뉴스는 박 시장의 어떤 사망에 대한 극단적 선택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이 자체로서의 어떤 국민적인 세금이 이게 투입되고 여러 가지 지금 코로나 사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또 지금 현재 박 시장은 성추행 관련해가지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의 어떤 절망감을 느끼고 주춤을 느끼고 그래가지고 자살한 겁니다. 그게 무슨 5일장이 되는 겁니까? 다만 가족장으로서는 저는 뭐 5일을 하든 10일 하든 상관없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박 시장은 무엇보다도 페미니스트입니다. 여성 인권주의자를 자처했고요. 주변은에서로부터 여성 인권 변호사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야누스의 얼굴을 가졌구나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정말 박원순 시장은 무책임합니다. 본인은 죽으면 그만이지만 시시비비를 가릴 게 있으면 가려야 되죠. 자살로 인해 가지고 그 성추행을 당한 고소인을 또 인권적으로 또 짓밟아 버립니까? 그거는 저는 아니다 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요.
코로나19에서 정치권이 조문 행렬이 지금 현재 서울대 병원 줄을 서 있고 박원순 지지자들이 울고불고 있고 뭐 민주당에서는 패닉이 빠질 수가 있겠죠. 그런 와중에 주호영이는 발언을 자제랍니다. 할 말은 해야지 빙신아. 할 말은. 나라가 돌아가는 형태가 보면요. 어제 이제 저는 뭐 어제 방송을 보시면 알다시피 이 박 시장이 서성거렸던 그 지역은 소위 제가 그 주말마다 운동하는 지역입니다. 산책 가고 등산 가고요. 또 와룡공원 거기서는요. 저희가 매주 일요일마다 저희 동호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일대 그는 뭐 손바닥 지문 보듯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제가 매주 다녔던 그 동네 인근에서 박 시장이 극단적 삶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는 비난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죽은 자의 넋을 또 위로해 주는 게 산자의 또 하나의 도리고, 많은 자유우파 국민들, 특히 이제 우리 공화당에 있는 분들은 박 시장에 대한 원성과 원망이 큽니다. 왜 원성 원망감 큽니까? 만약에요, 우리 공화당 텐트를 박원순 시장이 지난해 6월 25일 날 폭격을 했습니다. 불법이라고요. 서울시에서 장례 만든 이것도 불법 아닙니까? 그거는 서울시 조례에 포함되는 겁니까? 그거 한번 따져보면 진짜 그건 가능한 겁니까? 그래서 만약에 특정 사람들이 그 장례식에 와가지고 장례식 그 서울시청 옆에 분양 그를 다 철거시키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울시 그랬지 않습니까? 예전에도요. 전 보안사는 기무사령관 잡고 했을 때 이기수 씨입니까? 했을 때 그것도 철거해라 그러고요. 그리고 또 분양사무소, 우리 공화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2017년도 3월 10일 날 그날 잡고 했던 분들 작년에 분양소를 설치가 분양을 받고 그분들의 넋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그 분양소를 어떻게 했습니까? 박원순 시장이 고용했던 그 깡패 새끼들이 그 분양소 영정사진까지 다 작살냈지 않습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은 자의 억울해서 9천을 맴도는 죽은 자의 그 영혼을 건들면요 저주받는다 그랬습니다. 저주. 죽을 수도 있어요. 벼락 맞을 수도 있어요. 하늘 품으면요,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온유월에 쓰리가 내리지만 죽은 자의 영혼이요 9천을 맴들면서 하늘 품으면요 자손자에 대해 저주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우려스러운 거예요. 대한민국은 이미 저주를 받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멀쩡한 사람들을 죽이고 가두고 멀쩡한 사람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가지고 극단적 삶을 선택했던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이 극단적 삶을 선택했던 것을 언론에 알려지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왜 죽어야 했습니까? 그분들의 죽음은 개죽음이요.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논란돼 가지고 자살한 거는 이거는 영웅답입니까?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억울하게 눈 감은 분들, 이 사람들은요 소위 그 바퀴벌레도 지 새끼보다 못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죽음에 대해서는 기천이 어디 있습니까? 시장이기 때문에 그 죽음의 가치는 존중해 줘야 되고, 저쪽 시골에 있는 사람이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는 또 대한민국에서 이 자유 대한민국 운동을 하다가 애국 운동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신 분, 이런 분들은 죽으면 다 소위 개죽음입니까? 아니잖아요. 왜 박원순 시장만 특별해야 됩니까? 왜 박원순 시장이 특별한 것들을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그런 뉴스를 접해야 되고, 왜 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저런 매일같이 저주스러운 뉴스를 들어야 됩니까? 경제 폭망에 부동산, 또 문재인 정권의 또 위장평화주의,
북한의 공갈, 추미애의 윤석열 죽이기 등 도대체가 행복한 뉴스가 없습니다. 젊은 애들은 일자리가 없어가지고요. 또 대한민국에 또 역으로 생각하면요, 다 그 사람들이 다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고 그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그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항의했던 자들 아닙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탄핵의 저주라는 제가 글을 적었습니다. 탄핵의 저주를 제가 2년 전에 적었어요. 탄핵의 저주, 대한민국 정치적 사회 곳곳에 그 탄핵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제가 호언장담했습니다. 왜? 가장 억울한 사람을 오늘 또 재판을 받을 겁니다. 오늘 또 파기환송심 관련해가지고 최종 선고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분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저는 죄를 지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왜 탄핵을 당했습니까? 헌법 84조에 위배된 행위를 했습니까? 내부 외환죄를 범하지 않으면 형사소추가 되지 않는데 국정농단, 최순실의 국정농단, 그 최순실 책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 최순실이가 국정농단을 했던 내용들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최순실이가 무슨 국정농단을 했습니까?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어디서 돈을 받았단 말입니까? 어디서 돈을 받았어요? 뇌물을 받았습니까? 뇌물을 받았으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 돈을 받았던 것에 대해서 육하 원칙에 맞게끔 딱 정확한 돈의 액수와 그리고 그 규모가 나와야 됩니다. 없습니다. 묵시적 청탁이랍니다. 말도 안 되는 짓거리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자행되면서 일국의 대통령을 1180 오늘 9일째입니까? 수감시켜 놓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하늘이 점지해 준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대변인입니다. 단순히 개인 박근혜를 인신감금시킨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 국민을 다 인신감금시킨 겁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 지지를 하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반대한다겠지만요. 저는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재인이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억울하게 탄핵을 당하고 구속이 됐다도 나는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문재인 탄핵 반대, 문재인 구속이 반대한다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 개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구속, 탄핵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법치, 대한민국의 자유, 진실, 이 측면의 문제고. 얼마나만큼 이는 한이 맺혀 있겠습니까? 국민 개개인에 대한 한이 맺혀 있고 국민 개개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열통을 터지다가 죽은 분들이 얼마나 부지기수입니까? 근데 왜 박원순 시장의 이 죽음은 우리가 왜 미화를 대야 됩니까? 왜 그 죽음의 미화적 소식을 들어야 됩니까?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했다? 과거에서 이 대한민국 세상 탈환하면서요. 그럼 미화될 수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입니까? 사람이 현재 사는 게 중요합니다. 또 미래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과거에 모든 엉망진창 삶을 사는 게 다 이게 죽음으로써 다 모든 게 다 이래 해줘야 됩니까? 서울시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저는 지지한 적이 없습니다. 박원순 시장. 개인적으로 그의 어떤 이 초창기에 시민운동을 만들고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한 어떤 헌신했던 그 자체는 저는 존중해 줍니다. 예전에 제가 박원순 시장 인터뷰한 적이 있기 때문에 참여연대요. 서울 안국동이었어요. 20년 전입니다. 그런데 제 양반 만났을 때 털털했던 분입니다. 아주 털털한 분이에요. 근데 저렇게 권력의 어떤 안찰의 완장을 차고 나서 바뀐 거 아닙니까? 시민을 위한다는 사람이 시민을 위해서 가문에 텐트를 쳐가지고 분양했던 것들을 용역들을 고용해가지고 다 때려 부수고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는 뜻한 삶을 살았어야 되죠. 작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부로 JBC 뉴스는요,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켜놓고 저렇게 마주 앉아 있는 것도 마지막 예우입니다. 그래도 공인으로서 떳떳한 삶을 살았든 안 살았든 간에 고생했다라는 것들은 하나의 연민의 정의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서울시는 5.18장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야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지금 국민적 거리두기가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앞장서서 했던 분입니다. 오늘부터 전체적인 모임 자체를 다 교회 등 기관 모임들을요, 오후 5시부터 다 모든 걸 다 지금 하지 못하도록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장례식을 왜 합니까? 박원순 시장을 왜 합니까? 그거 왜 해요? 자, 오늘
이제 오후 2시부터 박근혜 대통령 파기 한송림 재판이 열립니다. 아마 선고 결과는 오후 한 2시 3, 40분에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요, 이 정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박근혜 대통령 파기 한송심 선고 결과가 바로 나오면 그때 제가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마 지금부터 한 2시간 뒤 2시간 뒤 JBC 뉴스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현장 분위기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울산에서 버스를 타고 오다가 버스가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시 버스를 다른 관광버스로 바깥 타고 올라온다고 우리 얘기하던데요. 다른 별일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서울 시내 비가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정도 비는 뭐 우산 안 써도 됩니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무사히 잘 마치시고 여러분들이 행복한 하루가 되십시오. 제가 방송 외에 개인적으로 할 얘기도 많지만요. 방송에서는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 번 더 박원순 시장의 명복을 빕니다. 좋은 데 가가지고 다시 좋은 사람으로요. 깨끗한 사람으로 다시 한송하소. 예? 누구나 다 죽는 겁니다. 누구나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청자분들도요. 너무 그렇게 박 시장의 어떤 죽음에 대해서 또 이래 극단적인 얘기도 이런 걸 좀 자제하십시오. 그냥 저는 이 방송이 아닌 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 편에 서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입장에 서서 얘기해 준 거기 뿐입니다. 또 이런 얘기하는 것도 부담스럽고요. 짜증이 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참 그냥 이 세상 눈 닫고 귀 닫고 입 닫고 세상 살아가는 게 제일 행복한 건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이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